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2,1을 지나고 길이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방식 구해달라. 공식으로 따지면 mx-x1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직선의 방식 구해가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고 x-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됐으니까 3번 바른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평면 이론 중에서 직선 방식 구해가는 또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외분점 공식 자체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죠. 4-1 처리해주면 되겠고 4-4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를 해주고 4, 3, 12 마이너스 6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3분의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3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2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뭐 무게중심, 뭐 중점,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이죠. 그 중에 외분점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역시 또 우리가 직선 쪽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항목 점검해 가는 거죠.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해서 x 앞에 계수 제곱해주면 되겠고요. 1을 좀 대입해서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 마이너스 6 해서 절대값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분의 18에 15, 마이너스 15에 절대값에서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거리가 또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부분들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역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뭐 1차니까 좀 다행히 잘 풀리겠죠. 위에 부분들 x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해가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 식에서는 이항시키고 좀 2로 좀 나누면 되겠죠. 그럼 x는 1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가볍게 처리. 그럼 이에 해당하는 정수는 뭐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2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1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뭐 굳이 수익선 표시 안 하고 곧바로 좀 답을 해갔는데 좀 복잡해지면 수익선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1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런 개념이니까 거리가 이제 3되는 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양쪽으로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x범위를 구하면 전체에다 1을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4보다 작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정수들은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처리되는데 합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뭐 0 되겠고 2, 3 더하기 해서 결과 5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절대값 형태의 범위, 기본적인 범위 표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a, b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크다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작다 사이 범위 형태가 됐다는 얘기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쪽 범위가 이제 이렇게 사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a 값이면 0보다 작다는 뜻이 좀 담겨 있고요. 여기는 만나는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4하고 1입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 큰 틀의 풀이는 방정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는 0 됐을 때 근이 이제 마이너스 4, 1 이렇게 되는 내용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근 합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데 결과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3 돼 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겠고요. 두근에 곱해주면 a분의 b, a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처리되는데 곱합해주면 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8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8 이렇게 얻어졌죠. 이때 뭐 b-a를 구해달라 8에서 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는 뭐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등식 문제인데 그래프 이용해서 뜻 파악하고 또 풀이는 또 방정식에서 근거계수 관계하고 부등식, 함수, 방정식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이론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주면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줄라 이런 얘기인데 뭐 한 근이 이렇게 근데 실수 계수가 실수다라고 되니까 이제 켤레근을 갖습니다라는 얘기겠죠. 1-a 1 플러스 a 이렇게 근이 되겠고 다른 한 근은 뭐 알파 이렇게 생각해서 세 근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뭐 근과 계수 관계에서 좀 알아봐야 될 때 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건 뭐 제일 먼저 하면 안 되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부분을 좀 제일 먼저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둘을 좀 먼저 곱하기 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엔 알파에다 곱하면 알파 공통에다 둘을 좀 더하게 되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차항 부분이 없어서 얘가 0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회선적근을 이렇게 구하고 이제 그때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제 세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2에다가 마이너스 1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뭐 a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네요. 값 자체가 1 이렇게 해서 a 값 자체가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곱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b 값은 2입니다라고 결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값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제일 먼저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처리간다. 이렇게 좀 효율적인 방법 좀 생각해 가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는 또 이렇게 3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역시 또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곱의 최대값. 이때는 뭐 이렇게 뭐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있는 거죠. x하고 y가 같습니다 하고 x는 있고 마이너스 y입니다라고 두 개 좀 인수분해서 나오겠고요. 그 부분들을 아래쪽에 좀 대입해가면 되겠습니다. 같다 부분 대입을 해주면 y에다가 x를 대입해주면 뭐 x 제곱은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하고 y 값 같다라고 했는데 한 번 뭐 루트 12 x가 y가 같다고 했는데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알파 베타를 곱하기 했을 때 루트 12 곱하기 해서 뭐 12 이 부분들이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 부분들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좀 대입하게 되면 3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3x제곱은 12 이렇게 처리돼서 x제곱은 4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뭐 곱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알파 베타를 했을 때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이 될 수가 없겠죠. 결과들을 뭐 이렇게 따로 구하지 않아도 최대값 부분들은 이렇게 12라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참고로 x 값이 뭐 이렇게 2가 되게 되면 y 값은 또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 얻어져 가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 얻어져 가겠습니다. 그것도 반대가 되면 뭐 x 값이 뭐 마이너스 2가 되면 y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역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되겠고 좀 더 효율적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결과 나왔을 때 고분제 음수라는 사실들 아까 이제 양수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하지 않아도 답에는 영향 없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하면 뭐 시험 정수에서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열심히 구했는데 그 좌표가 이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일단 뭐 좌표 자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내분점 이렇게 좀 굵거란가요? 그럼 5분의 처리되면 되겠고 3a에다가 2배 해서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5분의 3, 4, 12 마이너스 2대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y 좌표 자체가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직선 위에 있다 해서 y에다 2를 대입해주면 x 좌표가 1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a 마이너스 4 곱하기 주니까 5가 되겠고 9에다가 a 값은 3입니다라고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좌표 자체가 A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B 좌표가 3,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B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좌표 5제곱, Y좌표도 5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5루트입니다라고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이제 바란답이 되겠네요. 내분점 구해가는 식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뭐 직선에 대입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이건 뭐 큰 무리가 없는데 나중에 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것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들 골고루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 풀어야 하게 되면 이제 이항시키면서 2x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 풀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이항시켜서 a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죠. 곧바로 연결시켜서 공통 부분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에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6개가 이제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데 오른쪽 부분들이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a-3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a-3이라는 값이 3보다는 크겠고 4보다는 좀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좀 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들을 좀 잘 살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면 뭐 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수직선 뭐 1차 부분이니까 뭐 자신감 있게 풀이가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좀 메모해 가면서 풀이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풀어가는 방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쿠키를 나눠주는데 한 명당 3개씩 나눠주면 쿠키가 9개가 남다 이런 얘기면 3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쿠키 개수가 되겠죠. 5개씩 나눠준다. 마지막 학생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마지막 학생 빼고 나머지까지 다 나눠주겠고 마지막 학생 이제 1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1 4개 받을 수 있는데 미만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을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한 명이 좀 빼고 받은 거지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받은 거니까 처리해 주겠고 마지막 학생 받은 쿠키 부분들을 이렇게 한 명, 한 개, 4개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풀면 되겠는데요. 5x, 3x, 2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4가 이항시켜서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1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또 2x 되겠고 마이너스 1에서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는가요? 되죠? 그럼 이제 x 값이 이곳에서 5보다 크다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돼. 당연히 뭐 6명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3개씩 나눠지면 9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쿠키 개수에 대한 부분들 학생 수를 이제 당연히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 앞까지 이제 이렇게 다 쿠키를 좀 받아간다는 요 표현하는 방법들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학습을 처리해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직선이 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기울기가 다르지만 이렇게 삼각형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병행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되겠죠. 첫 번째 기울기가 2가 되겠고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지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되는데 미지수 있는 부분들이 이쪽에 기울기가 좀 같아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a 값은 2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을 구하게 되면 두 직선을 좀 더하게 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게 지면은 3x 더하게 지면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죠? 이곳에서 이제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을 x에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4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직선은 이제 요 점을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 플러스 4는 이꼴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그럼 얼마가 되죠? 12가 되는 거예요. a 값은 12 해서 결과를 하나 또 더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a 값을 좀 합을 구해달라라고 좀 돼 있는데 이렇게 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4에다 1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10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 있는 경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요 이론에 해당하는 풀이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서 열심히 범위 표시해야 되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 0보다 작다 처리되면 1, 3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4가 되는가요? 4 이렇게 3, 4, 1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에다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하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네.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4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를 쭉 이렇게 해가면 되겠죠. 사이값 범위 형태. 다음 부분들은 이제 또 부등호를 좀 바꿔가면서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을 좀 바꿔가면서 풀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역시 또 인수분해를 좀 잘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만들면 되나요? 3 지금 마이너스 2, 3 이렇게 처리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가지고 7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표시하면 되겠죠. 뭐 큰 범위 해주면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표시하면 되겠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처리해서 공통 부분들을 좀 해결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될 때 이제 정수들 좀 열심히 찾아야 되겠는데 찾아야 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0, 1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여기 이제 2, 3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런 숫자들 모두 다 합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부등식 뭐 범위 표시해가는 부분들만 확실하게 좀 잘 표시해가면 뭐 큰 무리가 없겠죠. 그 사이에 뭐 정수 찾아가는 게 또 어려운 항목은 아니니까 뭐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해가는 부분들 뭐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 찾는 거겠고 이번 주 이렇게 해서 0보다 큰 부분 찾아가는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해가는 내용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 잘했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0 4가 되겠고 0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는 해가 마이너스 3 빼고 다다란 얘기죠. 모두 다다란 얘기죠. 모든 실수.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3 부분에서 x축에 접하는 내용. 큰 부분들이니까 요 숫자 하나 빼고 다 큰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a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가 조건이 있으니까 0을 대입하면 9a는 이꼴 4 해서 a 값이 뭐 9분의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f 좀 3을 좀 물어봤나요? 3을 물어보게 되면 6이니까 36a가 되는데 그럼 뭐 36 곱하기 9분의 4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 1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이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함수식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이렇게 좀 뜻파악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세 직선 주어져 있습니다. L, M, N 이렇게 주어져 있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값이 0이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까? 물어봤는데 기억을 풀려면 이제 A에다가 0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좀 간단한 식이 되겠고 M은 또 4Y 플러스 4는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각각 축에 평행한 직선이죠. 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서로 수직관계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부분들은 A 값에 관계없이 그럼 직선 L이니까요. L 부분들을 뭐 이렇게 되는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럼 A가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처리되면 1-y 처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x 플러스 2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 0 이렇게 풀어가려면 마이너스 2, 아이고 y 값이 1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가 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여기가 잘못된 내용.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가 좀 미스가 났었네요. 일단 A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좀 정리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풀어가는 방법 자체는 흔들림 없이 풀이참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직선은 평행이 되기 위한 A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티켓을 풀려면 이제 M하고 N하고 평행이니까 뭐 계수비를 해주면 되겠죠. 1분의 A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은 이제 평행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제곱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4 이항식에서 플러스 4는 0 처리해서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 값 마이너스 2를 좀 대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뒤 부분들하고 같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평행이 아니라 이건 일치가 되는 거죠. 이건 일치가 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뭐 직선 사이의 관계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뭐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자신감 있게 풀이 또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점을 지나고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수직이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죠. 주어진 부분들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y는 이꼴 마이너스 2x 뭐 이런 계통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 패턴을 쓰게 되니까 2x 플러스 y 플러스 이제 주어진 모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써야 되는 거죠. 센스 있게 좀 대체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a,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2a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처리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4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고, 뭐 이렇게 정리했다는 얘기는 뭐 b 값이 뭐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b 값은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b분의 a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 값은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수직일 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사실이죠. 이 사실들은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A, B를 꼭 지점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CD 직선의 방식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이 부분들 여기에 뭐 좌표가 길이가 그러면 3,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런 좌표를 좀 구해가려면 이렇게 수직을 좀 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직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3,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B점 좌표가 이제 4,0 이렇게 처리되는데 좌표 이제 요 3, 4를 이용하게 되면 C점 좌표가 7,4 이렇게 좀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이제 뭐 평행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될 거니까 3x 플러스 4y 이런 형태로 해서 c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되는 거죠. 이제 7, 그러면 3, 7, 21, 4, 4, 16 플러스 c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c 값이 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37이 되겠죠. 뭐 이 양식 가지고 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C점 좌표를 이렇게 요쪽에 이제 여기 이제 합동이죠. 합동 이렇게 됐습니까? 요 가격이랑 요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뭐 길이비 자체를 좀 통해서 이렇게 좌표를 좀 찾아간 이 부분들 제가 좀 너무 쉽게 처리했나요? 도형의 특징을 좀 잘 이용하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좌표를 찾아가는 게 가능하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들 이렇게 수선의 발레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길이를 이용해서 B점 좌표에서부터 이만큼 길이 증가한 C점 찾았다. 이런 내용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부등식이 항상 해를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아래쪽 절대값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범위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A를 이동시키죠. A 마이너스 3 그다음에 A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범위가 싹 나오겠고요. 이쪽 식은 X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4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다 나와 있는 부분들 마이너스 4 플러스 5 해서 범위 표시를 쑥 해가면 되겠고, 요건 뭐 사이 범위가 되어 있는데 범위를 좀 가져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격 자체가 육간격이니까 아이고 양쪽을 걸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걸려 있으면 되겠죠. 작은 숫자인 a-3 부분들 반대부로 이렇게 됐을 때 큰 숫자인 a 플러스 3 부분들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공통 부분을 이렇게 좀 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3이 마이너스 4보다는 확실하게 좀 작거나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5보다는 확실하게 좀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의 범위를 좀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4번이 지금 답이 되는가요? 4번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일단 뭐 범위 표시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하고 좀 헷갈리는 내용을 이렇게 수직선에서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큰 흔들리는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제가 풀어간 그 절차들 좀 잘 따라가면서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살펴가려면 인수분해를 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됐으면 뭐 마이너스 1이 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3 마이너스 3에 7 마이너스 7에 5 마이너스 5에 6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뭐 한 번 더 돼야 되겠죠. 6이 약수 계통이니까 3에 마이너스 6에 1에다가 마이너스 2에 3에다가 마이너스 6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허글은 이제 남은 식에서 나오겠죠.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 이곳에서 허근이 나오겠고 그 허근과 관련해서 뭐 세제곱 형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좀 역수꼴 돼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은 뭐 가운데 차수로 나누게 되면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처리되겠고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이제 뭐 세제곱 물어봤는데 세제곱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좀 대입해주면 플러스 1이 되는가요? 해서 처리해준 거니까 27분의 2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중에 PQ를 좀 더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그럼 26, 27 더하기는 주니까 40에 53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이렇게 뭐 4차 부분들 뭐 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이제 3차, 4차에 대한 먼저 인수분해를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식에 대해서 또 해석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일반적인 풀이니까 제가 좀 설명한 내용들 풀이하는 순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은 또 4차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야 되죠.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x제곱 이런 부분들 이제 t 이렇게 치환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 플러스 6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말은 4차식인데 실은 이제 뭐 2차식 이론 방정식 형태의 이론들을 좀 잘 점검해 달라. 대신 제곱을 이렇게 됐으니까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좀 살펴야 되는 거니까 요 것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문제가 좀 살짝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이제 대칭축엔 좀 문제가 들어가죠. 여기 지금 0보다 큰 쪽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대칭축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면 A 부분 이제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대칭축을 갖는다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있어야 실근을 갖지 않겠죠. 이때는 이제 뭐 판별식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범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플러스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종으로 이렇게 답 범위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는 뭐 이게 이쪽 작은 쪽에서 이렇게 만나도 상관이 없죠. 0보다 큰 이쪽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쪽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F0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여기 A 플러스 6이 되겠죠. A 플러스 6 부분들이 0보다 큽니다. 라고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6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되는데 이 둘을 좀 이제 결합시켜서 최종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값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최종 A 값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었을 때 이때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되겠죠. 9에다가 양쪽 안 들어가니까 또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8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치환해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져 있는 이런 2차 방정식의 내용이다라는 사실들. 그렇게 되면 좀 또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해석해서 풀어가는 절차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해석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이게 상황 이해해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참수 fx에 대해서 f2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다는데 사이범위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수 자체가 위로 블록인 형태라는 뜻이 되겠고 이때 이제 해라는 부분은 요 x에 해당하는 해 부분들이니까 마이너스 4를 좀 대입해주면 6이니까 원래 근 자체는 1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8을 그럼 요쪽 뭐가 바뀌어 이쪽 숫자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6 돼서 1이라는 뜻이 됐고 8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에 이제 마이너스 1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fx 자체는 x축하고 만나는 좌표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의 x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생기는 함수였다. a 값이 0보다 작은 뜻이 함수다라고 해석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그런 fx하고 주어진 식에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라면 뭐 이항식 하면서 식을 좀 만들면 되죠. a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 이건 뭐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런 형태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역시 판별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4에다가 빼기인데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로 가면 되나요? a에 a 플러스 3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라고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a 제곱에다가 3을 좀 곱하기 할까요? 뭐 그러면 20a가 되겠고 3, 4, 12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1, 3에다가 20을 3, 6, 18에 2, 6, 12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가요? 됐죠? 18에 2에서 20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범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습니다라고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범위를 좀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F2의 최대치수죠. 그럼 이제 F2라는 것은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주면 F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A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뭐 3배를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3배 해주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3배 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3A 범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 최대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뭐 정답 16이 되겠죠. 1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맨 처음에 이렇게 뭐 괄호 부분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 해 구해간 것이 요 x라는 부분들이겠고 그걸 대입했을 때 원래 f의 이제 해 자체 이런 부분들이 얻어가는 거니까 요 관계 이해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부분들은 이렇게 막 판별식을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항목이 몇 개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 잘 체킹해가지고 학습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2.5a에 대해서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제 OP 길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요. 일단 뭐 a 값은 좀 0보다 작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a 값 상수다 되어 있고 AOP 넓이가 5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좌표에서 뭐 3,4 이렇게 좀 잡아줘서 A점 좀 잡히게 되게 되면 이 거리가 5가 되는 상태에서 P점을 잡아서 넓이가 5가 되려면 높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이곳에서부터 간격이 2만큼 떨어져 있네요. 위로 2, 아래로 2 이런 직선들을 생각해 갈 수가 있겠죠. 이 직선 위에 P점이 있겠다.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과 각을 이등분 한다. AP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두 직선을 좀 보게 되면 하나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y는 2x-2 이러한 직선이 좀 되겠고 하나는 길기가 뭐 이런 형태의 좀 서로 대충 수직 관계인데요. 요거 이제 각이 든 무슨 이런 형태들 혹은 뭐 이런 형태들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부분들 점이면 근데 좀 이게 A점 좌표가 음수 쪽에 되니까 음수 쪽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교점을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략 좀 감을 좀 잡았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P점은 일단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 자체가 OA 부분이 3분의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4x-3y 해서 플러스 C 이렇게 처리지면 되겠고 거리가 이제 2 떨어져야 되는데 뭐 여기 0,0이 있으니까 0,0에서부터 거리 2 떨어지는 부분들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분의 C 절대값 부분들이 2m라고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위쪽 부분들을 좀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4x-3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좀 대략 만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각이등분선 해주면 루트 5에다가 2x-y 마이너스 2 절대값 루트 5에다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 절대값 해서 이렇게 좀 소거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풀린 부분하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떤 쪽이냐 이렇게 쳐야 되는데 길기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길이가 좀 작은 형태가 돼야 되죠. 이쪽은 이제 음수 부분들이 이제 음수 값에서 많이 큰 이런 부분들을 좀 안 되는 그런 길이가 좀 살짝은 좀 양대. 이거 아까 표시가 잘못됐네요. 요 직선 표시가 되어 있대. 어이쿠, 이거는 원래 직선이잖아요. 그죠? 길이가 좀 살짝 좀 양이 되는 형태의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요게 3에 이렇게 되면 요게 좀 맞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요 둘의 이제 뭐 교점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빼기를 하게 되면 3x 더하기 1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x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아이고 숫자가 다 불편한데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3y는 그러면 3분의 26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럼 y 값은 9분의 26 이렇게 쳐야 되나봐요. 어이쿠 이런 형태로 좀 좌표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럼 우리가 OP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OP 좀 제곱을 좀 구해야 되죠. 어차피 K 제곱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81 K 제곱 이렇게
81 K제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OP 제곱 형태로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9분의 1에다가 81분의 2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에다가 또 다시 81을 좀 곱하게 되는 거죠. 와우. 81 K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81 OP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에다가 26제곱이 되는데요. 오. 26 이거 계산해야 되나요? 36에다가 2, 62 150이 되겠고 그럼 여기는 5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676에다가 9를 좀 이렇게 더하게 해서 답을 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685가 되는 거예요. 685.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해석해야 되는 절차들이 몇 개 있네요. 그죠? 일단 넓이 자체가 5가 된다라는 얘기는 기준이 되는 OA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이 OA 직선에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위쪽 아래쪽 A 값이 0보다 작은 것에서 나중에 이제 위쪽이 좀 선택되어 있고요. 두 직선에 이제 대충 이렇게 그어서 그 둘의 이제 각이등분선 두 종류가 있는데 둘의 이제 교점까지 감안해주면 이제 어느 쪽인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풀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풀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효율적인 선택을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점 구해갔는데 뭐 좀 당황스럽게 숫자 자체가 좀 커져가지고 푼게 좀 잘못했나 싶은 이런 느낌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정리해놓고 풀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3점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2점 주어지고 C점은 좀 문자가 되는 거죠.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다. AC하고 BC가 같다.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대4 내분 메모해야 될까요? D점은 AC를 3대4 미리 좀 메모해 놓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점은 BC를 5대2 이렇게 좀 내분한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이등분선 아이고 이건 뭐 원래 이등변삼각형의 각이등분선이 직각되는 거니까 이건 뭐 AB의 수직이등분선이 가면 되겠죠. 점이 이제 F라고 되어 있고 만나는 교점을 또 P라고 되어 있고 길이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좌표 이제 결국 C점 좌표 A가 A, B에서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0,3, 9,0, 9,0, 0,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F라는 점 자체는 뭐 이미 구해가면 되는 거죠. 2분의 9,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점 얻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기울기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럼 뭐 아예 직선 방식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y는 기울기 3에다가 x-2분의 9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에서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죠. y는 그냥 3x에다가 얼마가 되는가요? 27에서 빼면 그 26이 되겠고 26 이렇게 3, 9, 27, 27에서 3, 9, 20, 24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C점 좌표가 A, 인데 B 좌표는 그러면 3A-12 이렇게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됐네요. PF기를 주어졌네요. PF, F라는 좌표를 아는 PF. 이때 이제 루트 10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기울기 3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기준에 X 증가에 Y 증가해서 이제 K 대 3K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10K 뭐 이런 형태가 좀 돼가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다면은 뭐 여기 3분의 13, 6분의 13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P점 좌표를 좀 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분의 9에다가 그럼 이제 6분의 아이고 숫자가 불편한데 6분의 13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좌표가 되겠습니까? 6분의 3, 9, 27에다가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은 40 되는 거죠. 40 되는 거니까 또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분의 20입니다라고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y 좌표는 여기다 좀 대입하면 되죠. 3분의 20이면 20 마이너스 12 되는가요? 20에서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8이 되는가요? 8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됐습니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이고 결국 뭐 내분점 이렇게 다 구해야 되는 거냐? D점, E점 이제 내분점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D점에 이럴 때는 뭐 X좌표 하나만 열심히 해도 되겠는데요. 굳이 뭐 Y좌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3대 4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뭐 내분하게 되면 얼마인가? 7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3A 그 다음에
아이고 사비가 그친데요. y좌표 없으니까. 그럼 y좌표도 뭐 굳이 구하죠. 뭐 이렇게 필요하면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3b, 일단점 쓰면 되겠죠. 1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점 좌표도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데 역시 또 7분의 가 되겠죠. 그럼 이제 5a 그 다음에 5에다가 29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7분의 y좌표는 5b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재미난 부분들은 이 좌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중점 형태로 열심히 가는 거니까 이 b 자체가 뭐 2대1이라는 사실들을 좀 판단해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4, 2 똑같은 이제 7대 4, 7에 4, 7에 2 뭐 이렇게 간 부분들이라서 2대1 부분에서 요게 이제 나중에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5개 부분들을 다시 2대1 이렇게 좀 내분해 가는 거니까 3분의 2배 해주면은 7도 공통 7이니까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a에다가 플러스 36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3a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3 곱하기 7분의 그럼 얼마죠? 13a 플러스 36 이렇게 된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이렇게 3분의 20 이렇게 구해놓은 x좌표 소거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13a는 뭔가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가요? 27이 14, 140에서 36을 빼야 되는가요? 와. 그럼 a 값 자체가 그러면은 13분의 104가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좀 구해가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3, 8이 24에서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값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값이 8 이렇게 얻어지면 이제 B값은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식을 구해놨으니까요.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3, 8이 24에서 11 되니까 12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고, 이렇게 좀 구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A,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 계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하고 12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산이 좀 긴데요. 일단은 뭐 이등변 삼각형에 뭐 각이등분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F라는 좌표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겠고,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개념을 해서 직선 방식 구해놔서 풀이 준비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기울기가 3인 부분을 이용해서 P점 좌표 찾아가는 이런 게 뭐 센스 있게 좀 효율적으로 좀 풀어간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에서 D점하고 E점 이렇게 구해갔는데 이때 이제 이게 이제 똑같은 B죠. 3대 4, 5대 이런 부분들이 7대 이렇게 7에 4, 7에 2 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똑같은 B로 이제 2대 1만큼 간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중점 형태로 좀 가는 거라서 반대로 이제 2대 1 이런 형태에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요게 이제 또 이렇게 약간 또 아이디어 부분들이죠. 요 2대 1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산도 길고 중간에 좀 이렇게 주어진 도형의 특징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가지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OAB의 무게중심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의 2차 함수 기울기와 음이 직선 그어서 만나는 점 대략 A, B 이렇게 처리되겠죠. 관계식은 x제곱 마이너스 이 양식 한번 쓰면 되겠는가요? 5x 마이너스 2는 0 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풀이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y좌표를 뭐 직선을 좀 이용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 이런 형태를 좀 넣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점 0,0에서 이제 무게중심 구하면 되겠죠.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3분의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y좌표가 4, 4, 8 이렇게 처리해주면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알파 베타가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곳에다 좀 대입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두근 합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최종적으로 3분의 5,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A값은 이렇게 또 써야 되나요? A값 3분의 5, B값은 1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이쁘게 써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서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근 자체로 이제 알파, 베타 놓고 특히 이제 y좌표를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놓게 되면 다음에 좀 연산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11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를 모두 구해주십시오. 순서상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3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신있게 또 인수분해 되게 되겠죠. 2a에다가 b 제곱이라는 형태 주어진 부분 보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1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플러스 2a 해서 b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b제곱 역시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나왔고요. 문제에서 뭐 세근 합돼 있는데요. 세근 합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뭐 마이너스 1이 있고 또 여기 2a도 있는데 그럼 곧바로 봐도 되죠. 뭐 2a 마이너스 1 부분들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a 값은 마이너스 5라는 사실들을 이미 좀 알고 있겠습니다. a 값은 뭐 정해져 있는데요. 자, 근데 뭐 서로 다른 세실근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뭐 판별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큰 근이 돼야 되겠고 이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또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은 또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b 제곱은 25보다 좀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에다가 9 돼서 9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제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 아래서부터 쓰면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다가 3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 0,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에 1, 마이너스 5에 2, 마이너스 5에 또 3을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개수를 좀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좀 그럭저럭하게 좀 이해되나요? 주어진 부분들 일단은 뭐 3차와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요 뭐 자신있게 좀 인수분해해서 나온 그 2차 부분들 2차하고 이제 1차를 연결시켜서 문제 해석해가는 부분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객관식 마지막 부분들의 몇 문항들이 좀 살짝 좀 까탈스러웠는데 이번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